서울 양천구에서 여성 2명이 잇따라 살해당하는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불리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20년 동안 풀리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찰이 이 사건의 범인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005년 양천구 신정동에서 연달아 발생한 부녀자 살인사건을 장기 미제로 관리해오며 사건 기록과 증거물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한 결과 유전자 분석 기법의 발전을 계기로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임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동일 수법 전과자이면서 범행 당시 신정동 Y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력 용의자 A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풀린 미제 사건. 일단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이게 지난 2005년 서울 양천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잇따라 여성들이 피살된 채 발견되면서 전국에 충격을 줬던 사건입니다. 첫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2005년 6월에 어느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였는데요. 노란색 쌀포대 2개로 감싼 무언가가 발견이 됐습니다. 쌀포대의 매듭이 상당히 전문적인 형태였는데 이 두 쌀포대를 연결한 부위에서 사람의 손과 비슷한 물체가 보였던 겁니다. 이곳의 불법 쓰레기들을 관리하던 공무원이 처음에는 누군가가 마네킹을 버렸다 이렇게 여겼지만 이게 결국은 시신이었던 겁니다. 피해자의 신원은 2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고 약 반년이 지난 11월에 같은 양천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이 됩니다. 하얀 마대자루 등으로 감싼 형태인 이 시신은 마치 포장이라도 한 듯이 전문적인 매듭으로 묶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같은 동네 안에서 2건의 강력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동일범의 소행으로 추정될 뿐 범인을 잡지 못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한 여성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일을 겪은 겁니까? 네, 납치를 당했다가 탈출했다는 여성이었습니다. 1차와 2차 사건 사이에 약 반년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납치를 당했다가 도망쳤던 건 2차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또 약 6개월 정도 지난 뒤였습니다. 20대 여성이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려고 인근의 지하철역 부근을 걷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댄 겨눈 채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 반지하 방으로 끌려갔다고 하는데요. 이때 공범으로 보이는 듯한 또 다른 남성이 왔어? 라고 하면서 태연하게 인사를 건넸고 여성을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겁에 질려 있던 이 여성은 바닥에 놓여있던 흉기 그리고 노끈 같은 수많은 끈을 봤다고 합니다. 앞서 발견된 시신들도 끈으로 묶여 있었고요. 그리고 매듭이 전문적인 형태라고 했었잖아요. 이런 정황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일치해 보였습니다. 자, 뭔가 끈이 연결이 됐다라는 게 나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역도 같고 피해자들의 여성이라는 공통점도 같고 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납치된 여성은 어떻게 탈출을 한 겁니까? 이 납치범인이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 여성은 정신없이 뛰어 도망쳤다고 합니다. 당시 반지하 방에 지금 감금이 되어 있었는데 다세대 주택 그 문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요. 기지를 발휘해서 잠시 다른 층에 몸을 숨긴 겁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 이 범인이 밖으로 본인을 찾으러 나간 그 틈에 집 앞에 놓인 신발장에 숨었는데 이때 이 신발장에 붙어있던 그 스티커가 바로 당시 굉장히 유행하던 엽기토끼 모양의 스티커였습니다. 이 동네가 감금되었던 동네가 다세대 주택이어서 이 여성도 정확한 장소를 특정하지 못해서 거의 유일했던 단서가 바로 이 엽기토끼 모양의 스티커였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이른바 엽기토끼 살인 사건으로 알려졌었죠?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시사 프로그램 등에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데 2019년 무렵에 남성 제보자가 등장했습니다. 어허. 그 제보자는 군대를 전역한 이후에
케이블 TV를 무단으로 시청하는 집을 찾아가서 선을 자르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는 거예요. 예. 이 집 저 집 다니다가 어느 집에서 엽기 토끼 스티커가 붙은 신발장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제보를 한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내가 그 주택 반지하에 갔을 때 노끈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더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업근도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최면 기법을 사용했거든요. 그 제보자한테 최면을 했더니 그 남성의 몽타주를 그려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눈썹 화장을 한 것 같다라는 정보도 나왔는데 그 이후에 몽타주와 비슷한 남성을 부산에서 본 것 같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 등 여러 주목을 받으면서 경찰이 2020년에 재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범인은 못 찾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이 마침내 이 사건의 범인을 특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가 근무한 18개 근무처를 탐문하여 시체 유기 장소 인근에서 관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확인하고 관련 범죄 여부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교도소 재소자 10명을 탐문한 결과 수감 당시 공권 관련 피의자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하였고 이를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 시신이 유기된 곳 근처에서 관리원으로 일하던 남성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피해자들이 방문했던 건물의 관리인이 범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2005년 범행 당시 범인의 나이가 60대 초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약 180cm인 단단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군에 복무할 당시에 군 수사부서에서 복무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랜 옛날이긴 하지만 이 군 생활 도중에 매듭을 짓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사건의 피해자 20대는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을 찾았었는데 2005년 6월 6일 현충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일이어서 병원이 문을 열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하고 돌아가려던 길에 그만 납치를 당해서 지하 1층 창고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범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에 질식사를 시켰고 쌀자루에 시신을 담아서 노끈으로 묶어서 유기를 했던 겁니다. 2차 사건의 피해자인 40대 여성도 2005년 11월에 같은 이 빌딩을 방문을 했다가 관리인인 이 범인에 의해서 지하창고로 똑같이 납치가 됐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것도 동일했고 또 질식사라는 사인도 1차와 같았습니다. 범인은 2차 피해자의 시신도 똑같은 매듭으로 묶어서 결박한 뒤에 노상에 유기를 한 겁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였던 2006년 2월에 같은 빌딩에서 같은 수법으로 또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이 범인은 이때 잡혀서 실형을 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2006년 2월에 잡혔어요. 같은 빌딩에서 같은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잡았는데 잡아놓고도 이게 엽기 토끼 살인 사건의 범인인 줄 모른 겁니까? 그걸 확인하는데 왜 오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 일명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 20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사건에서 당시 기술로 확보할 수 있었던 DNA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하고 대조해 볼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가 없었다는 뜻인데요. 이 사건의 재수사는 2016년에 진행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당시에도 증거물 재감정을 국과수에 보냈지만 추적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DNA 분석 기법의 발전으로 한 피해자의 옷가지에서 이 옷가지 등에서 DNA를 얻을 수 있었던 건데요. 이후 같은 해 다시 진행됐던 재감정 과정에서 동일한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인의 것을 확인한 겁니다. 예. 자, DNA를 확보한 경찰은 모두 23만 명에 달하는 수사 대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범인은 현재 이런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현장 수백 회 탐문, 동일 수법 전과자, 통화 내역 분석, 2005년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 출입자 등 총 23만 1,897명의 수사 대상자를 최초 선정하였습니다. 유력 용의자 A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의자 사망 후 화장 처리로 유골 확보가 불가하여 경기 부천, 광명, 시흥 지역 병의원 및 검체 검사업체 등 40개소 탐문 수사 중 용의자 검체를 아직 X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증거물을 국가수에 긴급 감정 의뢰하였고 총 1570명 DNA 대조 끝에 A씨를 최종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범인이 이미 숨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인된 범인은 2015년 7월에 이미 사망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암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또 이 암 때문에 최종적으로 범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총 23만 명의 수사 대상자 중에 이미 숨진 사람 가운데 범인이 있다고 후보군을 압축했고 증언 등을 통해도 유력 용의자 이 A씨를 특정했습니다. 다만 이 유력 용의자가 이미 숨진 상태였고 화장까지 이루어져서 DNA 검사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경찰은 이 범인이 다녔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병원 40개소에 대해서 탐문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병원에서 이 유력 용의자의 암 관련 검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아직 그 암 관련 검체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검체 관련 사진입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해서 DNA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피해자들을 통해 발견된 DNA와 일치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2006년 5월 이 시기는요. 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이거 미제 사건 해결했는데 또 미제가 생겼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3차 사건 생존자 그 여성이 본인이 그 엽기토끼 스티커를 봤다고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엽기토끼 사건이라고 불리게 됐던 건데 그런데 이 여성이 겪었던 애초에 그 납치 사건이 그 엽기토끼 사건이 1차, 2차 살인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겁니다. 어허. 그 1차, 2차 살인 사건의 범인 A씨가 2006년 2월 달에 체포돼서 2009년까지 복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엽기토끼 사건은 2006년 5월 달에 발생해서 복역 기간에 그렇습니다. A가 복역하고 있을 때 발생한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사건이라는 겁니다. 범인은 또 다른 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엽기토끼 사건의 범인은 아직 잡히지가 않은 것이고 오늘 그래서 경찰이 브리핑을 통해서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규명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아마도 엽기토끼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